군부대 동성애 합법화. 그 군부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선혜 재판관이. 지금 그걸 막 돌리고 있대. 자, 그 진실이 뭐냐. 여러분, 우리 집에 진선미 의원이 와서 방송이 있어요. 그 작년에. 그 진선미 의원 방송분을 다시 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언젠진 모르겠는데, 진선미 의원이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 그 군법에 뭐가 있냐.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는 거야. 동성애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군대 내부에서 남자들끼리 있는데 동성애라면 안 되니까 동성애 금지. 그러니까 그 군법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았느냐 하면, 가령 직장 상사가 강제로 남자 부하를 성폭행을 해도 밑에 있는 부하가 내가 성폭행 당했다라고 신고를 못 한다는 거야. 신고를 하면 동성애자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군법에. 황당하죠? 뭐요? 다시 집중해. 예, 집중. 예, 중계방도 보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우리나라 군법에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끼리 있는데 동성애가 불법으로 될 수 있지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게 악용이 돼가지고 군 고위 관료가 부하를 성폭행을 했어. 그러면 이 부하가 신고를 하잖아. 신고를 하면 얘가 동성애자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군법 위반이 된대. 그래서 군 성폭행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예. 아, 그게 작년 2월 2일 방송이군요. 예, 2016년 2월 2일 방송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군부대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동성애법으로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그걸 법 개정을 하자 그런 거야. 그걸 동성애 합법화라고 지금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지금 교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든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정말 어이없죠? 이거 그 잠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 말대로라면 그거 돌로 쳐 죽여야 될 말이야. 잠언은 구약이고 구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 그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돌로 죽을 때까지 때렸어. 돌 맞아 죽어야 될 얘기야. 알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똑바로 이 썩을놈들아. 이게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이렇게 그 망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야. 보수의 증거가 동성애 반대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 보수라고? 지랄하네. 진보 세력 중에도 동성애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 나도 동성애 반대해. 예. 2016년 2월 2일에 동성애 합법화 찬성이 아니라 군 형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건의했다. 저 방송 내용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세상에 진선미 의원이 군 형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고. 그 동네 대형 교회가 진선미 낙선 운동을 했다니까. 말이 되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진선미 낙선 운동을 했다니까. 동네 큰 교회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를 죽여라 이런 말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란 말은 하셨어. 십계명은 예수님 이전의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들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거짓 증언하는 게 그거 나쁜 죄라고 인정하셨다니까. 구약시대에는 돌로 때려 죽인 거고. 어디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거짓말하고 다니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땐 한국의 교회가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야.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게요, 이제까지 역사상 대형 사찰을 짓는 종교는 반드시 망했어. 그러니까 천주교가 베드로 성당 짓고 망해. 천주교가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보면 두오모라고 있어. 그 두오모가 뭐냐면, 주교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신부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주교야. 주교들이 집전하는 성당을 두오모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높은 성당인 거야. 그걸 두오모라 그러는데, 이탈리아에 가보면 그렇게 너무너무나 화려한 두오모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당, 화려한 성당들이. 그 중에 제일 갑이 베드로 성당이야.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이 너무 화려한데, 그것 때문에 천주교가 망한 거야.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돈을 헌금으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그 면죄부를 파는 걸 보면서 루터가, 잠깐만요. 어디 성경에 보면 면죄부로 죄를 면할 수 있다고 누가 그랬냐? 이러면서 교황한테 들이받은 거야.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찰을, 우리나라의 대형 사찰, 지금 그 무슨 가문사지 석탑, 황룡사지 7층 석탑터, 이게 큰 석탑에 흔적이 남아있어. 그렇게 큰 석탑을 지었다는 건 그 탑에 100배 정도 큰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사찰을 크게 짓고 망했다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종교 사찰을 크게 지으면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망해.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는 거야. 황룡사는 목탑이죠. 좌우지간 사탑.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그렇게 디립다 큰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짓고,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면서 교인들에게 거짓 설교를 하고,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한국의 개신교회가 망할 때가 된 거야. 내가 그들에게 당신이 망할 때가 됐다라는 선포하는 역할을 내가 볼 땐 사명으로 받은 것 같아. 지금 한국 교회는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 태어나야 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민주당 의원들이 합법화시킨다라고 거짓말한다면 그 목사는 돌 맞아 죽어야 돼. 당신이 돌 던져서 죽일 수 없다면 그 교회를 나와야 돼. 온 가족이 나와야 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교회야. 잠언에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왜 다른 구약의 율법은 안 지키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돌 맞아 뒤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돼. 그런 교회들은요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왜 목사들이 그렇게 거짓말 하느냐? 그게 장로들이 요구한 거야. 장로들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를 내쫓아. 근데 이 목사들은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신부님들처럼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무슨 복지 정책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교회 장로들한테 목줄이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장로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봐.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런 교회는 나와야 돼요. 예. 굳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한국의 교회들이 저 모양이면 교회 안 가는 게 좋아. 무엇보다 내가 제일 골 때리는 게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어느 목사가 교인들한테 성폭력을 했어. 그래서 막 여자 신도들을 강제로 불러다가 반스만 입고 주무르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게 문제가 돼갖고 그 큰 교회에서 쫓겨났다? 자기도 인정을 하고? 근데 지금 또 다른 교회를 지어서 거기도 또 수천 명이 모이고 앉아있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이게 한국의 교회들이 끝날 때가 됐어. 거듭나야 돼.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게 신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신천지 이 악마들이, 이 사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다 잡아먹은 거 아니야. 뭐
교회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성당, 절 다 잡아먹었다며. 어? 이거 왜 그러겠냐? 지금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한국의 교회들의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 이단 사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작사를 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게 뭘까? 이걸 깊이 고민해서 내 삶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새로운 신앙운동이 벌어져야 돼. 내가 그걸 작년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이야기를 자꾸 되새기게 됐는데, 이번에 내가 여름에 독일을 가잖아요. 그 독일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모임을 하는 거래. 독일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정말로 지금 이 세계가 정말 말세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이 새로운 종교의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 Just peace. 평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바가 평화다. 이건 다른 말로 지금 이 돈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전쟁을 도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이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면서 평화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마지막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 개독이라는 말이 신천지가 만든 말이래. 당신 신천지야? 개독이라는 말이 그 신천지가 만든 말이래요. 그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망치부인님, 방송을 보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30대 부부입니다. 정당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합당들을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자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역사가 궁금합니다. 혹시 대선에 관련된 거라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 정당의 역사의 이름을 막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여당, 야당 구분도 못했어. 여러분 다 아시나요?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예. 여당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예. 여당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에요. 예. 집권당.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여당이야. 그러면 지금 그 박근혜가 어디 소속이냐 하면,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지만, 박근혜가 자유한국당 당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파면되기 전까지 여당은 자유한국당이었던 거야. 예. 그 다음에 야당이 뭐냐? 대통령이 없는 당. 거기가 야당이야. 그 야당은 여러 개였던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응.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여당의 역사, 한마디로 권력을 집권했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 민주세력이 담당했고 나머지는 다 같은 파였어. 같은 세력.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옛날부터 이승만 때는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거예요. 예. 같을려? 모르겠다. 여당할 때 여자가 같을 여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당의 역사를 보면 이승만 때 정당이 뭐였어? 자유당. 이승만에 소속된 당이 자유당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박근혜가 만들었던 당이 신한국당.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나온 거야. 이승만의 자유당. 그 다음에 이 박근혜가 파면당한 자유한국당. 그래서 내가 일찍이 그랬잖아. 이거 김빙삼 씨가 얘기했더라고. 자유당 대통령은 끄집어 내려야 맛이지. 그러니까 공통된 거야. 자유당의 대통령은 둘 다 국민의힘에 의해서 끌어내려졌다는, 예, 좌우지간. 그래서 이승만의 자유당,
13년 동안 집권하죠. 그 다음에 그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윤보선의 민주당, 윤보선의 민주당이 그 집권을 했는데 1년 만에 박정희에 의해서 쿠데타로 무너지잖아. 그래서 박정희가 18년 동안 유지한 당이 공화당,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이승만의 자유당 13년, 박정희의 공화당 18년. 이게 이제 핵심이야. 두 개가. 그 다음에 그 공화당이 이제 그 박정희가 총 맞아 뒤진 다음에, 이 전두환이가 12.12 사태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 80년 여름에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만든 정당이 민정당. 그래서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민주정의당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두환이 그 8년 동안 독재하다가, 자기가 간접선거로 노태우한테 권력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87년 60항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써야죠. 요것도 한번 정리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요? 이승만의 자유당. 그 다음에 이승만의 자유당이 어떤 사건으로? 4.19 혁명으로 그 쫄딱 망하고 다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박정희의 공화당. 그 다음에 이 박정희의 공화당이 어떤 일을 겪었어? 12.12 사태. 예. 박정희가 총 맞아 죽죠? 아니야, 12.12 사태가 아니라 12.16. 그 12.16이 뭐냐면 김재규. 예. 12.16 사건으로 박정희가 총 맞아 죽고, 박정희의 뒤를 이어서 전두환이가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잠깐만, 12.16 사건, 12.12 사태 요걸 연결해야 되겠구나. 12.16 사건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고, 12.12 쿠데타는 그러고 보니까 여기다가는 그걸 썼어야 됐네. 그러니까 4.19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박정희의 삶을 12.16 사건으로 끝장을 냈는데,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죠. 그래서 전두환의 무슨 당? 민주정의당. 그 다음에 이 전두환의 민정당이 무슨 일을 뭘로 끝나게 되느냐 하면, 박종철 고문 사건, 이한열 최루탄 그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60항쟁. 60항쟁을 통해서 전두환의 민정당이 끝나고 노태우의 무슨 당? 민자당.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예, 노태우의 민자당.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태우의 민자당이 끝난 다음에 김영삼이 집권을 하죠. 그래서 김영삼이 집권을 해서, 김영삼이 집권할 때 당 이름은 신한국당. 그래서 이 김영삼의 신한국당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김영삼이, 물러나면서, 자기가 사면을 해주는 거야. 사면을 해주면서 그 신한국당이 신한국당에 하여튼 김영삼이 이제 사면을 해주고 물러나고 IMF가 오게 되죠. 네. 김영삼의 신한국당 끝에 IMF.
IMF 사태를 거치면서 이 신한국당의 실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나라당,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회창이 먼저 집권을 했는데, 이회창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아들 병역 비리 문제로 실패를 하고, 그래서 그 이회창은, 바로 죽어. 별로 이렇게 실권을 차지하지 못해. 바로 이때부터 박근혜가 나타나. 그래서 당 이름을 바꿔. 뭘로? 한나라당으로. 박근혜가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유승준 사태와 관계된 이회창이 대통령 후보였지만 실제로 김영삼 이후에 그 한나라당의 실세는 박근혜가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한나라당으로 박근혜가 쭉 유지를 해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 다시 박근혜가 당을 또 바꾸게 되죠.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는데 이명박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 사자방 비리를 일으키죠.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를 일으켜.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돼.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때도 한나라당이었어.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고 한나라당이 이명박 치하를 돕게 되죠. 근데 얘네들이 이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 때문에 다시 박근혜가 나타나서 당 이름을 바꿨어. 뭘로? 새누리당으로.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 여당의 역사. 한마디로 이제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이명박 얘네들 세력의 당 이름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왔던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의 자유당에 반대했던 게 무슨 신한당인가? 신한당, 민한당 뭐 이런 당들이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그 부분은 몰라. 신한당, 민한당은 잘 모르고 진보당도 있었어. 그래서 저기 그 동아일보 쪽에서 했었던 신한당이라는 당도 있었고 뭐 이런데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윤보선의 민주당, 이 이승만하고 반대했던 게 윤보선 민주당이 되겠죠. 근데 그 윤보선의 민주당이 4.16 안 됐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바로 끝나는 거야. 그 5.16 쿠데타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윤보선의 민주당에는 사실 옛날에 신한당 출신 그래서 소위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윤보선의 민주당 말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진보당이 있었어. 그 야당은 야당인데 누구니 김한길이 아버지가 있었다는 진보당이 따로 있었고 근데 중심 인물은 몰라. 근데 이 진보당이 소위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하면 반민특위 반민특위 부활을 외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얘네들이 막 민주당 윤보선의 민주당을 막 흔들었어. 그래서 결국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야. 조병옥 진보당은 이제 조병옥이란 사람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보선의 민주당이 쭉 유지되다가 박정희 시대가 되면서 박정희 시대 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김대중의 민주당, 그러니까 김대중 민주당하고 김영삼 민주당으로 나뉘게 돼요. 김대중 민주당이 뭐였냐면,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김영삼이 신민주당. 그래서 이 김영삼이 신민당, 그 다음에 김대중이 평화민주당에서 평민당. 예. 요렇게 신민당, 평민당으로 나뉘어지게 돼.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신민주당이 통일민주당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래서 이제 평민당, 신민당의 이 이름이 나뉘어져서 이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평민당, 신민당, 그래서 이제 정치 깡패들이 나오고, 이때 이제 김종필은 그때 이제 진보당이 이 앞에 있었고, 이 진보당을 또 뺄 수도 없고. 김종필이 공화당을 계속 유지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때까지 이게 얘네들이 유지가 돼요. 평민당, 신민당, 공화당 이게 유지가 되는데, 노태우 때, 노태우가 어떻게 돼요? 노태우 시절에 이 김영삼이 배신을 하죠. 노태우 때 김영삼이 배신을 해가지고 뭘로 들어가? 김영삼의 3당 합당. 삼당 합당을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였어? 이게 신한국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은 김영삼한테 지고, 예, 김영삼한테 지고 당을 떠나. 그랬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천년 민주당. 그죠? 이때가 아마 아니야,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로 나타나. 예, 김대중은 새정치국민회의. 맞죠? 내가 새정치국민회의 때 당원활동을 처음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새정치국민회의가 나올 쯤에 자민련이 생길 거야. 그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후에 3당 합당을 했다가 김종필이 나중에 자민련을 만들죠. 김영삼의 신한국당, 김영삼이 포함된 이제 신한국당이 저 위에 집권을 하는 거고, 김대중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김종필이 면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신한국당에서 김종필이 떨어져 나와서 김대중이랑 손을 잡아. 김대중이랑 손을 잡아서 그게 DJP 연합이라는 거래요. 들어봤죠? DJP 연합. 그래서 김종필, 김대중이 이렇게 세력을 나누고 있다가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DJ, 김대중의 DJ, 종필이의 P. 그래서 DJP 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DJP 연합이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김대중이 집권. 무슨 당이 될까? 요때가 새천년 민주당. 예. 그쵸?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했을 때, 그때 꼬마 민주당이 나와. 그때 이제 이 꼬마 민주당이 나오는데, 얘네들이랑 반대했던, 얘네들이랑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반대했던, 그게 통일민주당인가 그렇죠? 예. 그게 통일민주당인가 그래서 꼬마 민주당이 있어. 이 꼬마 민주당이 노무현. 예. 김영삼이 3당 합당할 때 김영삼의 신민당 출신들 중에 김영삼 따라서 안 가고 따로 남았던 게 꼬마 민주당. 예. 그 꼬마 민주당이 통일민주당이죠. 내 정식 명칭을 모르겠어. 그게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거 아니야. 이때가 아니야. 요때가 통일민주당 아니면 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꼬마 민주당이라 그래가지고 이 노무현이 3당 합당에 안 하고 남은 세력으로 있었어. 그리고 이제 얘는 아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였더라? 민노당이 만들어지는 게 이즈음일 거야. 진보당 운동을 계속 했지만 얘네들이 이제 노동당도 만들고 별의별 무슨 중부지역당이니 뭐니 별의별 정당이 다 있었는데 그걸 몰라. 나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요 김대중이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고
통합민주당을 만들던 시절에 민주노동당이 나와. 민주노동당. 그래서 권영길이 중심이 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중심이 되는 민주노동당이 이때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꼬마 민주당이었던 노무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전에 어떤 역사를 갖게 되느냐. 이런 거 나도 이거 지금 작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김대중의 이제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해. DJP 연합으로 집권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새천년 민주당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이 새천년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니 잠깐만요. 요거는 좀 다음 스타일이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 다음에 여기다 그냥 할게.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으로 집권을 했는데 이때 동교동계 부패 동교동계의 부패 문제가 터져. 비리. 그러면서 이 동교동계 비리로 터진 게 홍삼 트리오 사건.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가족들의 비리 문제라고 그러면서 결국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그 동교동의 비리가 최순실 비리처럼 터지면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때 이 꼬마 민주당 출신이었던 노무현이 노사모를 만들고 광주 경선을 통해서 노무현 집권. 이 당시의 당명은 열린우리당. 이 되는 거죠. 예. 꼬마 민주당이었던 노무현이 김대중의 이 그 동교동 비리 홍삼 트리오 사건으로 완전히 작살난 야당을 이 노사모하고 그 광주 경선을 통해서 집권을 해가지고 열린우리당으로 극복하는.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잠깐만요. 집권 열린우리당이고 이때 여기 노무현의 이거를 지우고 홍삼 트리오 사건을 극복한 노무현 집권 열린우리당 됐어요? 그랬다가 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쭉 유지가 되는 거야.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김대중의 이 그 새천년 민주당 정권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뭐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민노당에서 노무현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노무현 집권 이후에 2007년에 이제 이명박이 당선되는 거잖아. 이명박의 그 한나라당에서 맞죠? 이명박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러면서 노무현을 비판하고 쭉 유지가 돼. 언제까지? 이명박 때까지. 그러다가 이명박 때 이 한나라당이 만들어지고 요 한나라당 시절에 그 김대중과 노무현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뭘로? 통합민주당을 만들어서 야당이었죠? 야당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통합민주당이었다가 또 이름이 또 바뀌어. 통합민주당이었다가 먼 민주당 이름이 자꾸 바뀐다. 하여튼 통합민주당이 제일 오래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이때 민주당이 이 통합민주당이 만들어졌고 요 통합민주당 뒤에 박근혜가 집권하던 시기 이때 만들어진 정당이 누구야?
그 통합민주당이었다가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진다. 참.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지는 게 2009년. 예. 2009년에 이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져서 민주당하고 막 경쟁을 해. 그러다가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 그리고 이제 야당으로 민주노동당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통합민주당은 다시 민주당이 되죠. 다시 민주당이 되고 얘네들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두 개 합친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통합민주당,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이것들이 합쳐서 만든 게 이렇게 되는 거야. 민주통합당. 그래, 민주통합당. 그래. 내가 당 이름을 미안해요. 이제 야당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제 통합민주당이었다가 민주통합당이 되고 이 통합진보당으로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이 합치게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박근혜 새누리당이 집권한 다음에 당 이름이 말기에 뭘로 바뀌는 거야? 얘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는 거죠. 예. 더민주로 바뀌게 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되는 거죠. 예. 얘네들이 해산되면서 지금은 뭐 여러 개로 바뀌고 있어. 그래서 뭐 노동당도 있고 민중당도 있고 여러 개로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뭐 때문에 최순실 비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사태를 거쳐가지고 지금 뭘로 바뀌었냐 하면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바른당. 요렇게 그 이름을 바꾼 상태다. 예. 바른정당이구나. 미안해요. 자꾸만 바른당이라고 불러서. 예. 그래서 지금은 더민주하고 요 저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가 나타나는 거야? 국민의당이 나타나죠.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는데 이 더민주로부터 분열돼서 나간 사람들 더민주를 비판하면서 나간 게 국민의당. 예. 그래서 현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민주, 국민의당 요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 제 설명이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예. 제 설명이 지금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민주노동당이 통합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이 됐다가 해산당했다. 그래 해산되고 참 여기서 정의당이 나온다. 그래. 그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그 일부 잔존이 정의당으로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통합민주당하고 민주통합당 사이에 있었어. 맞아. 잠깐만. 거기에 빠졌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쯤이냐면 요 사이야. 민주통합당하고 더민주 사이에 민주통합당하고 더민주 사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져.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과 그 누구의 안철수의 작당이었죠. 예. 김한길과 안철수의 작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잠깐 바꿨다가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더민주로 이름을 또 바꾸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정리가 됐을까? 새정치민주연합 이거는 김한길과 안철수의 그
일종의 야합시기. 예, 그랬다가 지금 더민주로 이름이 바뀌었고, 얘네들이랑 분열돼서 국민의당이 나갔고, 그리고 이제 이, 정의당이, 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일부 세력이 나가서 정의당으로 가 있는 상황이다. 예. 뭐, 이 정도면 대충 이해가 돼요? 예. 그 새천년 민주당이,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이 추미애가 그 당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새천년 민주당이 명망만 유지하고 국회의원 수주 없다가 나중에 이제 2008년에 흡수되죠.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하고 막 민주통합당이나 통합민주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해서 합해져 버리는 거야. 새천년 민주당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은 새천년 민주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늘 별칭으로 그냥 민주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메모장에다 쓰다 보니까, 좀,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더 자세히는 모르고, 내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박근혜의 한나라당. 요때 이제 윤보선의 민주당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신민당, 김종필의 공화당,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김종필이 자민련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할 때 노무현의 꼬마민주당으로 분리가 되고, 김대중은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통일민주당하고 거리를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DJP 연합을 해서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고, 그 새천년 민주당으로 집권했던 김대중이 동교동계 비리와 홍삼트리오 사건으로 거의 이제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355 광주 경선이 일어나면서 노무현이 집권하고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이 김대중 때부터 나타나갖고 쭉 권력을 유지해 오다가 열린우리당이 끝날 때쯤 국민참여당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그랬다가 결국 해산당하게 되고, 이 민주통합당이 새정치민주연합 됐다가 더민주가 되고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갔다. 예. 자, 요 내용을요, 예, 이 내용도 한번, 근데 이게 저기가 될까 모르겠다. 요게 그대로 복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칸이 중요한데, 예. 이게 이 칸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모르겠다. 복사를 해서, 예, 하여튼 복사는 해가지고, 한번 우리 게시판에다 한번 써볼게요. 게시판에 이게 잘 될 것 같진 않아. 한번 게시판 뭐라고 해야 될까? 망치 부인의 생각으로 가고 게시판 공지를 하고, 비슷비슷하게 된 것 같아. 예. 이렇게 됐어. 자, 지금 이제 게시판에 정당의 역사. 아메가 아니라 야매지. 예. 아메가 아니라 야매 기억력.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야. 대충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 정당의 역사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다라는 거. 아님 말고, 예, 주로 야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답이 됐나 모르겠다.
질문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너 리포트 쓰냐? 응. 자, 이것도 또 옛날에 우리 방송국에 올라왔던 글인데, 잠깐만, 메모장 모음에 있나? 메모장 모음에, 그래. 이런 때를 준비해서 메모장에 적어놓은 게 있죠. 자,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이에요. 예, 자, 일단, 이 자유방임주의가 나오기 전, 이때가 빠졌구나. 예, 그래. 그러면 또, 요 위에부터 해줄게. 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그 전의 역사를 또 알 필요가 있죠. 그 전의 역사는 뭐겠어? 구석기? 이제 경제의 역사니까. 구석기 시대를 뭐라 그래요? 수렵 채집 경제라 그러죠. 한마디로 잡아먹고 주워먹고, 예, 수렵 채집 경제 이동 생활을 하던 구석기, 얘네들이 이제 뭘로 바뀌어? 신석기로 바뀌죠. 신석기가 되면 이때 이제 이 신석기에 농경과 목축이 등장. 농경과 목축이 발견이 돼. 그래서 안정적인 그 식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언제는 구석기 시대 때는 이동 생활을 했는데,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하다가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 때부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신석기 말기에 정착 생활을 하게 돼.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야? 영토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영토를 차지하고 효과적인 농경을 위해서 집단 노동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 그 효과적인 집단 노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청동기 시대. 그래서 이 청동기의 특징은 군장이라는 어떤 통합된 지도자가 나오는 거야. 그 부족 연합체의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발전된 대규모 농업을 이루고 이걸 대규모 관계 농업이라 그러죠. 관계 농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 큰 강가에서 물기를 내 가지고 그 물기를 이용한 농사. 그러면서 이 대규모 관계 농업을 하게 되면서 영토가 확장이 되고 정치력이 이제 그 부상이 되고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면서 요 청동기 말에 청동기가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철기 시대는 뭐냐면 영토 전쟁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철기 시대가 되면 영토 전쟁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영토 전쟁은 식량을 확보하고 노예를 확보하는, 그래서 귀족과 그러니까 이때 1대1 노예제 정체라 그러죠. 고대 노예제. 요때를 고대 노예제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 때는 영토 전쟁을 통해서 전쟁 노예들이 발생하면서 신분제 사회가 되고 고대 노예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랬다가 쭉 지나서 이제 고대가 뭘로 바뀔까요? 고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고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노예제가 확립이 되고, 고대 노예제가 중세 봉건제. 그래서 중세 봉건제라는 건 뭐냐면 농민들이 이제 그 장원이라는 특이한 공동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경제를 중세 봉건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예속된 농민, 예농이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세 봉건제. 그러다가 이제 근대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 그게 이제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야. 여기부터는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 그래서 이제 그 초기의 자본주의를 고대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른다. 이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의 고전 경제학. 그래서 고전 경제학이라는 그 경제학 이론에 보면 국가는 뭐냐면 경제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도둑만 잡으면 된다. 그게 야경 국가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강자의 자유만 보장하는 자유방임주의. 이게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심각한 빈부격차를 낳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심각한 빈부격차를 낳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는 경제정책을 계속 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이 다 안 팔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1, 2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이제 그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죠. 그러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이 되고, 그 양분된 상황에서 그 이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이제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증세를 시키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요 수정자본주의의 특징이야. 그러다가 이런 수정자본주의로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을 하고, 이 사회주의는 그 자체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신자유주의인데, 이 신자유주의는 이 수정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기업은 뭐냐면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와 공공의 일자리를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그래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비스는 떨어지고 서비스 가격만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대기업의 규제를, 원래 수정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를 없애는 거야. 그리고 대자본의 이윤의 목적을 그냥 눈 감아주죠. 그러면서 이 서비스는 저하되고 비용은 증가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의 대안은 경제 민주화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확대시키는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뭐 안 됐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정당의 역사. 그래서 아이고, 바탕화면에 메모장. 네. 아마 이것도 신자유주의 역사, 이것도 우리 게시판에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예. 자, 요즘에 질문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뭐지? 목포 신앙만에 방문객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재미없죠? 시청자들 다 나갔네.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아무래도 이제 뭐 시사적인 내용을 지금 많이 안 다루고 요즘에 질문 있습니다 순서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니아층만 모이는 것 같아. 매니아층에게는 재미가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죠? 자, 이제 5시니까 오늘 제목에 대한 이야기 할게. 예. 자, 일단 이제 제목에 대한 이야기 하기 직전에, 지금 이제